박하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 또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치포 동맹, 최근에 많이 나온 얘기인데요. 반도체 동맹이라고 불리는 이 동맹을 한국 정부는 최근에 예비회의에 참여하겠다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비회의에 참여해서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이렇게 약간 유보적인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여기 참여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주제로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올해 3월 달에 치포 동맹 처음 제안했네요. 이를 구체하기 위해서 실무회의에 한국이 참석할 것인지 8월 말까지 알려달라 했는데, 이미 한국 정부는 8일 날 참여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자, 미국의 반중국 반도체 동맹 이렇게 좀 성격 규정을 할 수 있겠는데요. 치포 동맹 참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치포 동맹은 뭐 다들 이제 그렇게 분석하시는데요.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전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 목적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한 가지는 일본과 한국이 결국 사이가 서먹서먹한 역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걸 졸라매고 그래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그런 욕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본의 국가주의나 그 극우파들이 또 그렇게 잡생각을 하고, 한국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이 세 나라가, 대만은 나라가 아니지만은 나라가 이걸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중에 한국은 받아들이면 더욱더 안 됩니다. 큰 일이 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걸 받아들이면 경제적으로만 따져가 볼 게 아니고 정치적인 또 문화적인 사회적인 다 봐야 되는데, 경제적으로만 보더라도 중국에서 금방 경제적인 보복 조치를 할 거 아닙니까? 새 사회 다한테 하지만은 우리한테는 당장 아주 큰 영향이 옵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40%가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필요한 원자재 중에는 상당한 양이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또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떼고 생산을 그대로 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뿐입니까? 중국에는 우리 옛날 지소미아 일본하고 할 때 경험했지만은 한국이 했는 것처럼 중국이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고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속품을 금방 만들어낼 겁니다. 1년 내로 6개월 내로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렇게 지소미아 문제 가지고 나오니까 우리도 그럼 우리끼리 하겠다 이래가지고 또 몇 개월 만에 해결을 했습니다. 요새는 일본이 다시 우리하고 관계를 맺자고 들어오지만, 중국이 꼭과 같이 관계가 나빠서 우리가 수출을 안 하고 수입을 안 하게 되면 자기들끼리 하는데 1년도 안 걸릴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인재와 지금까지 올라간 과학기술 수준을 봐서 결국은 금방 그게 그 화살이 돌아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걸 중국이 우리한테 한 경제적인 보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말하자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고, 물자도 없고 원료도 없고 그럴 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는 안 하고 우리가 치포 거기에 우리가 들어간다 하는 거는 생각해 보면은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들어갈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끝까지 버텨봐야죠. 지금 벌써 들어갈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면은 외교 정책에서 지금 상당한 불리한 발자국을 띄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대중국 경제정책, 대중국 포위 전략의 차원에서 치포 동맹을 이제 추진하는 걸로 제가 성격을 볼 수 있겠고요. 또 중국은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자체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 게 있고,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왕이 외교부장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미국이 만드는 소그룹인가요? 소그룹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균형을 잃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지금 보도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반도체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음.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원천 기술을 한국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거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게 어쩔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건 주권 국가로서 뭐 역할을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으니까 그 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노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못할 거고, 그 다음에 기술을 미국이 최첨단 기술을 계속 또 앞으로 더 한국한테 줄 거냐? 절대 안 줍니다. 안 줍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경험했지 않습니까? 최첨단 기술을 미국이 한국에 주었습니까? 안 줬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고생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뭐 그런 거를 과거에 여기저기서 만들고 했으니까 우리한테 계속 주려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미국은 그렇게 줄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만약에 자본가라면 자본가는 이익을 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해타산을 해보면 중국 시장은 놓칠 수가 없을 텐데 지금 이제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로 지금 자본가들이 움직이는 형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기업가로서는 그런 영역에서 고찰을 하고 연구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다방면으로 한국과 중국 관계를 봐야 됩니다. 지금 과학기술 그걸만 보지 말고 경제관계를 하지 않는 분야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중국은 브레이크를 걸면 다 걸립니다. 그렇게 브레이크 걸고 나오면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못 살아가면 정치적으로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그게 눈앞에 보입니다. 바로 몇 달 사이에 보입니다. 참가해가지고 북경으로 하여금 용납 못하는 그런 정책을 이행하면은 중국의 보복에 의해서 이 과학적인 보복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보복에 의해서 한국이 굉장히 어렵게 될 거고 현 정부는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걸 면밀히 조사를 해서 예방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가 안 해야 됩니다. 한국이 거기에 참여되고 칩4 그게 됨으로써 미국이 손해봅니다. 금방 손해봅니다. 중국이 없게 되면은 미국이 경제적으로 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한국보다 더 빨리 오고 더 어렵습니다. 그런 걸 미국이 이해를 못할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한테 우리가 경제적으로 살기 위해서 참가 못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참가해가 이걸 잘하면은 중국이 우리가 바라는 식으로 경제가 악화되고 사회 국가가 악화되고 국제적인 말소리가 약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 하는 걸 그게 외교 아닙니까? 가서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하고 또 그렇게 얘기할 사람 많습니다. 미국에. 그런 사람들 앞장 세워가 외교를 해야지. 외교라는 게 백악관하고 청와대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외교입니까? 미국 여론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기관들, 언론인들을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장기적인 포석을 쳐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걸 우리 새로운 정부에서 그걸 잘 할지 모르겠지만은 잘 못하더라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옳은 정당하고 국익에 맞는 정책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대 참가를 안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부가 국익에 대한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 안전, 재산 이런 거에 대한 기본 그 철학과 관점이 없어서 우려스럽습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현재 미래를 위해서는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대응책이다. 가장 중요한 대응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중국이 대만을 하나의 지방 정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낸시 그 펠로시 방문을 계기로 해서 정치, 경제, 군사적인 압력을 대대적인 압력을 지금 놓고 있단 말이죠. 대만에 대해서. 예. 대만이 공식적으로 여기에 하나의 국가처럼 미국의 칩4 동맹에 참여하게 된다면 중국도 대만에 대한
대응을 또 더 강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거부터 먼저 강화시킬 겁니다. 중국이 대만을 벌을 주려고 하면은 큰 벌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경제적으로는 중국 본토 없이 대만이 경제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대만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참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이 자체가 무산이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대만이 그 경제적으로 그 칩 생산에 얼마나 큰 국가입니까? 굉장히 큰 국가, 나라는 나라가 아니지만 칩 생산에 대해서는 앞장서는 그러한 경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대만이 참석 안 하면은 이 깨어집니다. 또 그것 때문에 난시 팔로시도 갖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납니다. 지금 앞으로 몇 주 사이가 중요하죠. 8월 말까지. 그 치포 동맹 우리가 참가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절대 참가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어요.